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21일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마음도 살이 찌는데 글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씨를 뿌렸고요. 오랫동안 씨를 뿌렸고 이제부터 하나씩 수확한다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가 9월이거든요. 9월 이후부터는 확실히 LB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흐뭇한 우리 LB인데요. 좋은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달려서 뭐 약간 속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 이걸 다 팔았다고 보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가을 들어서 좋은 모습, 역시 가을의 전설 우리 LB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목은 제가 대단한 우리 LB 주주라고 적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HLB는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요. 회사는 CB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잘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우리는 지금 일조하고 있죠. 저희가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소중한 약을 만드는 LB에 우리는 투자를 잘한 거고요. 회사 역시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오늘 다시 한번 신문 1면 지상에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오늘 매일경제 신문이거든요. 9월 21일 매일경제 신문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또 이렇게 일면에 HLB 생명과학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1억 원이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예전 거랑 똑같고요. 세상에 암을 없애는 소중한 약을 만드는 회사에 걸맞는 우리 주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신문 일면에 광고를 해서 역시 우리 LB 주주님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 광고가 다시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기 주도를 해주신 주가행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 역시 소액 개미 투자자로, 그리고 글쎄 오늘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표하겠습니다. 주가행 여러분들 좋은 일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항암 신약의 탄생을 위해 정말 기다리고 있는 암환우분들, 그리고 암환우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분명 조만간 세상에 암을 없애는 소중한 약이 금세 탄생을 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를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좋은 이렇게 임상 소식들이 나오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말고도 역시 우리 LB 주주님들은 대단하시죠.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서 또 1위까지 제가 차지한 걸 봤어요. 신한 불법 공매도 검색어가 실시간 순위 1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역시 다 우리 주주님들이 해주신 거여서 분명 우리 LB에 가는 길은 분명히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좀 더 밝은 세상, 암 없는 세상 분명히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우리 주주님들한테 박수를 쳐주시고, 특히 이렇게 노력하신, 여기 광고도 기재해주신 주가행 여러분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일조를 했잖아요. 다 같이 박수를 치시고 앞으로도 우리 LB의 좋은 여정, 좋은 동행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폐암 뉴스가 나왔으니까 폐암 뉴스를 여태까지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들,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머지 호재들이, 앞으로 있을 호재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리보세라님이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에서 월등히 좋은 효과를 냈더라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주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관해서 오늘 나온 뉴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폐암, 어떤 리보세라님이 어떤 약물이랑 병용을 하고 있고 어떤 게 기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항서제약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을 2건 진행 중에 있다. 향후 글로벌 임상으로 확대가 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암을 꼭 시장성으로 보기는 뭐하지만 결국 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윤이 있어야 되겠고 시장성이 큰 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시장이 가장 큰 거는 일단 간암이 맞고요.
암 시장이 제일 큰 거는 간암, 폐암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간암도 그렇고 폐암도 그렇고 콤보 임상을 했더니 상당히 좋은 게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간암 1차 치료제로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폐암 역시 시장성이 큰 걸로 글로벌 임상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왜냐? 이렇게 좋은 임상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리보세라님이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1차 치료제고요.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슈퍼리얼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중국 광주에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임상 3상 결과는 2020 유럽 2020 에스모에서 발표됐다. 항서제약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1회사랑 병용요법을 하고 있고요. 캄렐리주마브로 병용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임상 3상이고요. 각각 1차 치료제입니다. 중국에서요. 글로벌이 아니고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 임상 결과는 EGFR 엑손 19 결손. 이거 하나 일단 가져가시죠.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L858R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서 1회사랑 병용요법 한 것이랑 단독으로 한 것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임상 결과 병용요법으로 한 거, 리보세라미랑 병용요법을 한 거 PFS 중간값이 13.7개월로 나왔고 단독으로 한 거, 1회사 단독으로 한 거는 10.2개월 나왔는데 이거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죠. 특히 EGFR 엑손 19 결손 환자가 L858R 변이 환자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EGFR 돌연별에서는 엑손 19 결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L858R 변이가 그 다음으로 흔한 건데요. 여하튼 이렇게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요런 거 EGFR 돌연변이 엑손 19 결손이랑 L858R 변이 여기서도 상당히 훌륭한 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는 EGFR ALK-ROS1 PDL1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마커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치료법이 세분화되는데요. EGFR이랑 PDL1은 지금 항소제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얘를 1회사랑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PDL1은 캄렐리주마비랑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그다음 간단하게 3월달에 나온 뉴스. 어쨌든 지금 저 임상은 항소제약에서 하는 건데 일단 간암 2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아파티닙이죠. 중국 이름은 중국명 아이탄으로 단독으로 시판 허가를 신청을 했으니까 이것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간암 2차 치료제 중국에서. 다음에 현재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으로 다양한 암종에 대해 70개 이상의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4가지 암종에 대해서는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헐투 음성 유방암 치료제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폐암, 유방암, 남소암 등 4가지 저응증에 대한 임상 3상 승인은 리보세라닙의 병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다양한 암에서 높은 효능, 낮은 부작용으로 병용요법에 최적화된 약물, LB의 리보세라닙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예요. 병용요법에 최적화돼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는 1회사랑 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캄렐리주마비랑 하고 있고요. 비노벨린이랑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자, 이건 3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리보세라닙 중국에서 폐암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 승인받았다. 이거는 캄렐리주마비랑 리보세라닙이랑 병용입니다. 중국에서 폐암 1차 치료제로. 항소제약이 폐암 1차 치료제로 목표로 한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임상 3상 시험 승인 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항서제약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1회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EGFR이요. 병용 임상 3상을 이미 승인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마브로 병용 3상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 1차 치료제로 2개의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회사가 나온 거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겠지만 이제 1회사 같은 경우는 EGFR이고요. 캄렐리주마브 같은 경우는 PDL1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임상 결과를 보면 EGFR 저항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투여에서 DCR 같은 경우는 76.9%, 대조군 대비 비교하니까 약 3배 이상 좋습니다. ORR 같은 경우도 여긴 3.4%인데 28%로 약 9배 이상 월등히 좋은 거고요. 플러스
이거는 이제 캄렐리주맙이랑 병용으로 한 건데 비소세포 폐암으로요. 2차 이상 환자에서는 이만큼, 그리고 1차 환자에서는 이만큼의 의미 있는 결과가 보고가 돼서 다시 한번 1회사랑도 병용이 좋고 캄렐리주맙이랑도 콤보가 좋은 그런 약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항소제약이 우수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상업화 임상 3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LB는 그렇게 판단했고 리보세라님이 병용요법에 가장 최적화된 약물이다라는데 뭐 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나온 뉴스는요. 그리고 3월에 나온 비노렐빈이랑 병용으로 한 거를 보시면요. 이건 대상이 표준 치료제가 없는 야생형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이거는 표준 치료제가 없는 야생형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병용치료 결과를 보니까 질병 통제율은 76.7%, ORR은 36.7%, PFS 중간값은 4.5개월, OS 중간값은 10개월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노렐빈 같은 경우도 경구용이고요. 아파님도 잘 아시다. 우리 리보세라님도 경구용인데 유전자 변이가 없는 여기는 아까는 유전자 변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유전자 변이가 없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 3차 치료제에서 효과가 뛰어나고 3차 치료제에서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리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뭐 유망한 치료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폐암은 암 중에서 발병자 수랑 사망자 수가 1위에 해당하는 암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으로 1회사 캄렐리주맙, 비노렐빈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의가 있고, 요 비노렐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EGRF와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유전자 변이가 없는 좀 전에 말했던 비노벨린이 하는 거예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고 2차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한테는 아직 표준 치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플러스 폐암 치료는 뭐 여기 EGFR, 여기 ALK, ROS1, PDL1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개랑 동시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콤보도 가능하다라는 게 됐고, 그다음 폐암 중에 비소세포 폐암 말고 소세포 폐암도 있잖아요. 여기 소세포 폐암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나온 건데 이번 AACR에서 소세포 폐암 임상 이상을 발표를 했는데, 소세포 폐암 2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 콤보로 한 임상 이상 결과가 구두로 발표됐습니다. 병용 임상 이상 진행을 한 결과 PFS 중간값이 3.6개월, OS 중간값이 8.4개월, 그다음에 ORR은 34%, DCR은 69.5%, 기존 면역 항암제 임상 결과에 비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새로 진단되는 폐암의 약 15%를 갖고 있고, 구태여 나누자면 폐에만 국한되는 제한기랑 그리고 폐 이외의 곳에 전이가 되는 확장기가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폐 이외에 있는 확장기이고 기대 수명치는 약 2달에서 4달 정도가 되는데, 뭐 재발률이 높고 2차 항암 치료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의 특징인데요. 이번 임상에서 부작용 없고 사망자가 없어서 안전성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 백근계 항암제랑 저항성이 있는 환자군한테도 높은 반응률을 보여서 소세포 폐암 2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리보세라닙, 특히 항소제약에서 하고 있는, 다음에 병용으로 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의 폐암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네요. 뭐 물론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이번 에스모에서 특히 보시면 금요일날 뉴스도 보시면 T세포 림프종도 그렇고요, 갑상선암도 그렇고요, 또암도 그렇고요, 소세포 폐암도 그렇고요, 비인도암도 그렇고요, 간암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에스모 같은 경우는 약의 효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적응증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적응증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시장성이 가장 큰 간암, 폐암으로,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도에 탑라인 발표고요. 폐암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여기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유암 1차 치료제로서 캄렐리주맙이랑 병용하고 있는 것도 아마 곧장 글로벌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 예측지고 있고, 또 사실 제가 위암 2차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8년도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이 당시 때 약 18개월로 임상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시험 완료 후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좀 전에 뭐 글쎄요, 위암 1차 치료제로 하면은 뭐 여기 위암 2차 치료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어쨌든 다 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대하고 있더라. 그래서 LB의 미래가 더 밝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에스모에서는 적응증 확대가 더 큰 거고요. 이렇게 이번 에스모에서는 폐암까지 확실히 적응증이 좋다라는 게 이번 에스모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고 앞으로 남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판에 올라갈 때 L생이 가장 세긴 셌습니다. 보시면 다른 거랑 차이가 있다면 여기 박스권으로 일단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를 한번 도달했어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파른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LB 관련주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만 놓고 보면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파르잖아요. 근데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한두 번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에 잠시 쉴 수도 있겠지만, LB 관련주들은 이미 지금 보시다시피 뉴스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 기대치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거랑 비교하기는 뭐하다만, 예전에도 얘도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갔어요. 뭐 7,000원서부터 거의 14,000원 언저리까지 거의 3, 4일 만에 이렇게 더블이 났었거든요. 그리고도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 잠시 쉬고 또 이렇게 높이 올려준 케이스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구태여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알아서 이제 뭐 하셔도 되는데, 저랑 같이 1년 넘게 있으신 분들은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뭐 최종적인 길은 이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LB인데, LB는 L생이랑 좀 틀린 게, L생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LB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를 지금 확실히 뭐 돌파를 하네 못하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확실히 돌파해주면 L생처럼 여기를 좀 더 시원하게 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L생이 이번 판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걔가 좀 더 L생이 좀 더 시원하게 올랐던 케이스이고요. LB 역시 좀 전에 L생이랑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이 당시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 쉽사리 잘 죽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엘파도 마찬가지고요. 엘파도 얘도 확실히 여기 직전 고점 라인을 완전히 뚫어주지를 못해서 1등이랑 2등 차이는 그거겠죠. L생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올라간 거였고, 얘는 아직 그러지 못했던 모습, 엘파랑 LB는. 그리고 넥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틀리는데, 크게 보시면 얘도 여기를 완전히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더 올라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요. 여기 8,000원 라인을 확실히 못 돌파했고, 좀 더 이렇게 공간이 크기 때문에 시원하게 못 보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여기만 이제 확실히 좀 돌파를 해준다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번 에스모가 재료 소멸보다는 뒤에 있는 호재를 끌어주기 위한 발판으로 이렇게 보였던 이유는, 물론 LB 관련주 특징들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기울기가 상당히 크고 탄력이 굉장히 세요.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LB 관련주들 기술적 분석할 때 지금 당장 분석해드리기는 사실 좀 무서워요. 왜냐면 그 자체가 워낙 탄력 있게 움직이고 워낙 대물이다 보니까 예상대로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 있긴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호재를 또 살펴보시면, 사실 이번 주 에스모 끝나자마자 곧장 다음 주에 또 호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백신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민요믹이 참가하고 있고, 이민요믹 역시 최우수상 후보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그렇지만 좀 조심스럽게,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도 사람 임상 소식 나오고, 또 여기 백신 관련주 또 수상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민요믹 같은 경우는 11월 9일날 미국 면역 암학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 에스모에서 또 뭐 좋은 상을 수상을 할지는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상이 한다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가겠죠. LB가 한 번 더 이렇게 윗꼬리장 나오고 한 번 더 뻥뻥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 소식 위암 2차 치료제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위암 1차 치료제, 그다음에 오늘 나왔듯이 폐암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게 있어서 임상 소식들도 그렇고 조만간 아필리아 건도 있고요. LI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북미 에로 건도 있어 보이는데 가장 자기 몸집, 에로 같은 경우는 자기 가치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면 더 좋은 몸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NDA 신청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에스모에서 이번 에스모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몸값을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보세라님이 우리 HLB가 또 LI도 있겠고 또 이뮤뇽이랑 나노젠 상장 얘기도 있겠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갈 길은 좀 더 멀리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가 나와 상당히 좋았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 가을에 왕다운 가을의 전설의 모습을 보여줄 LB를 기대를 합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과행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